12월 서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솔리테어랑 도미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오셀로 들어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에그 퍼즐하고 빌딩 블럭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은 빌딩 블럭이죠. 직사각형, 직육면체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큐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숙지하시고 원에 들어가셔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 멀티큐브 저희 프린트 좀 볼까요? 됐죠? 자, 멀티큐브란 정육면체끼리 타일부착을 자유롭게 형성하여 특정 규칙에 의해 정해진 모양이나 임의로 정한 모양 등으로 구성하여 활용되는 왕구로 한 세트로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큐브입니다. 정말 멀티해요. 예, 이거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테트리스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펜토미노도 할 수 있고, 소마 큐브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두고 이렇게 수세기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유아한테는 수막대로 해도 되고요. 정육면체 중앙에 자석을 삽입하여 정육면체끼리 탈부착이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중간에 쬐끄만 자석을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자석을 넣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내가 굳이 힘 안 들어도 착착착 잘 붙어요. 그리고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근데 안 좋은 점은 아이들이 와르르 부서졌다가 다시 만졌을 때 그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조심조심 쌓아야 하는 그런 신중함은 자석을 썼을 때는 좀 결여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젠가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손떨림 하나에 게임 성패가 좌우가 되잖아요. 근데 자석이 만약에 그 중간에 있다 그러면 조심성이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한테 이 자석이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신중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는 교구니까요. 그래서 이를 특정 규칙대로 정해진 모양 등을 형성하여 놀이에 활용되도록 구성되는 방식이다. 자, 멀티큐브를 한번 뜯어보세요. 멀티큐브가 총 몇 개입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한 줄당 10개씩이에요. 10개씩 10개예요. 총 몇 개? 100개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박대의 개념으로 쓰셔도 돼요. 혹시 퀴즈 내로막기 아시나요? 네. 그 퀴즈 내로막기도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죠? 자, 요걸 1번부터 10번까지 퀴즈 내로막대처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멀티한 큐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뜯기 힘들죠? 과감하게 뜯어주세요. 소심하게 뜯지 말고 쫙! 네, 그럼 이런 상태가 발생해요. 그럼 아이들 어때요? 선생님 주워 주세요. 선생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짜증 내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세요. 자, 튀어나온 부분과 안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한테 주면 다 알아요. 그쵸? 튀어나온 부분을 안 튀어나온 부분에 똑 끼면 됩니다. 또 어때요? 한번 껴보세요. 얘 녹록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처음 하기 힘들죠? 이거 손톱도 무지 아프고요. 네,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큐브가 됩니다. 네, 우리도 힘들진데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탈부착을 자꾸 해줘야 돼요. 요거 가지고 테트로미노도 해야 되고요. 디아볼리칼 큐브도 해야 되고요. 멀티 퍼즐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 모양은 소마 큐브의 7번 모양이에요. 네, 소마 큐브의 7번 모양. 기억나시나요? 예, 소마 큐브 7번 모양. 그래서 뭐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자, 요 니은자 모양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테트리스에서 나온 그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붙이고 띄고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단계에 아이들한테는 그냥 주세요. 그냥 애들한테 주세요.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 볼래? 예, 뭐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남자애들은 뭐 좋아해요? 뭐 로봇이나 비행기나
로켓이나 아무렇게나 만들겠죠, 그쵸?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우겨요. 이거 로켓이에요, 이러고. 예,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은 자동차 만들고요. 이제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아해요. 자기네들 한번 만들었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입 부분에는 이거를 그냥 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10개 해볼래? 2개 해볼래? 이렇게 말고 아이들한테 한번 그냥 갖고 놀아봐라. 일단 멀티큐브가 이런 거니까 갖고 놀아봐라. 그리고 자꾸만 탈부착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안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꾸만요. 선생님 떨어졌어요. 이거 좀 붙여주세요. 이래요. 떨어졌다고 붙여달라고 그러고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게 100개잖아요. 옆 친구하고 자꾸 섞여요. 그러니까 꼭 할 때 이게 줄 맞춰서는 안 해도 되지만 꼭 자기 거 챙겨 다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해봤더니요. 이 통에 넣는 거보다 이 비닐팩이 편하더라고요. 비닐팩에 그러니까 원해서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비닐팩 이런 거 큰 거 하나만 갖고 와라. 이 안에다 오르르 쏟아 넣자. 예, 이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려면요. 선생님들 바빠요. 아이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려면 좀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닐팩에다가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더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밑에 폴리오 미노 봅시다. 폴리오 미노. 정사각형 여러 개의 변과 변이 엇갈리지 않고 딱 맞는 형태로서 큐브의 종류에 따라 예,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폴리오 미노. 자, 또 이 폴리오, 롤리 폴리 아시죠? 예. 롤리 폴리. 그 폴리가 뭐야? 예, 요즘 아이들한테 폴리가 뭐야? 이러면 자동차 이름이래요. 로보카 폴리. 아, 모르시는구나. 로보카 폴리라고 아주 유명한 애 있어요. 자, 이 폴리는요,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미노는요, 오미노의 오미노는 뭐예요? 사각형.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리오 미노는 정사각형이 많은 걸 폴리오 미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폴리오 미노는 정사각형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짜리, 하나. 또, 2개, 또, 3개, 4개, 많겠죠? 자, 하나, 둘, 셋, 요거 할 때 저희가 라틴 숫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 밑에 1개는 모노미노, 2개는 도미노, 3개는 테트로미노 뭐에 써있죠? 자, 그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거에 라틴 숫자래요. 라틴 숫자인데요. 그리스어가 기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이런 거 살짝 보면 약간 이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뭐 그리스 신화의 누구는 로마의 누구 이렇게 거의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1은 모노라고 얘기해요. 모노. 혹시 모노라고 시작하는 1이라는 뜻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모노드라마. 예, 모노드라마는 뭐예요? 혼자. 예, 혼자.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혼자 하는 드라마가 모노드라마예요. 또 여러분이 타신 것 중에 모노레일 아세요? 모노레일이 뭐예요? 예, 철길이 하나. 철길이 하나인 모노레일. 또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모노톤. 홈쇼핑 보면 막 선전해요. 홈쇼 뭐라 그러죠? 예. 걔네들이 얘기하잖아. 이거 뭐 모노톤에 뭐 실키야 뭐 이러면서 설명하잖아요. 모노톤이 뭐예요? 한 가지 색이란 얘기죠. 그래서 모노는 1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2란 뜻은 D예요. D. 자, D로 시작하는 2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D. 다이알로그. 무슨 뜻이죠? 대화하다는 뜻이에요. 다이알로그. 대화하다는 뜻이에요. 대화는 어떻게 해요? 둘이. 그래서 D는 2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약간 변형되게 듀엣. 네, 듀엣. 알죠? 2명이서 하는 가수들 듀엣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둘. 셋은 테트라예요. 트리. 네, 죄송합니다. 트리입니다. 셋은 트리. 자, 트리. 뭐가 있을까요? 트리오, 맞아요. 트리오. 퐁퐁 말고요. 트리오는 셋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또 뭐 있어요? 트라이앵글. 앵글이 각이라는 뜻이에요. 각. 트라이앵글은 각이 3개라는 뜻이죠? 자, 4가 테트라예요. 그 유명한 테트리스. 그죠? 테트리스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죠?
아주 눈 빠지게 했어요. 뭐 나오길 기다리면서 제일 긴 애. 예, 제일 긴 애 나오길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다 안 나오면 누가 나와요? 그 이상하게 춤추는 애가 나오죠. 끝났다고, 게임 오버됐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 테트리스가요, 알고 보면 정사각형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그리고 요 말은요, 주로 우리가 쓰는 영어보다는 그 화학 용어 쪽에서 많이 나와요. 테트라, 사이클론,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5개는 펜타. 어디서 들어보냐면, 미 북방성, 예, 맞아요. 펜타곤이 오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 뭐예요? 원장님 아시죠? 펜트하우스. 예, 뭐예요? 펜트하우스는요, 오각형 집이에요. 어떻게 집이 오각형이 될까요? 집 꼭대기 다락방이 펜트하우스입니다. 다락방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생긴 거는 텐트, 이렇게 생긴 건 펜트하우스. 그래서 펜트하우스면 외국은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멋진 다락방이 있는 집은 멋진 집, 비싼 집. 요즘에도 아파트의 옥상은 이렇게 주잖아요. 서비스 면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펜트하우스는 오각형. 펜타가 5라는 뜻이고요. 6은요. 6은 헥사. 헥사란 또 게임도 있었어요. 예, 기억하시나요? 다 저랑 비슷한 시대시군요. 예, 헥사라는 게임도 아주 신나게 했었어요. 대각선, 가로, 세로 막 없애는 거. 예, 잘하면 촥촥촥촥 없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7은요, 헵타. 자, 7은 별로 많이 안 쓰나 봐요. 얘가 별로 없어요. 8은 옥타. 8, 옥타. 예, 제일 유명한 애가 문어 이름은 옥토퍼스. 다리가 몇 개? 8개. 그 다음에 옥타브 들어보시죠? 한 옥타브 좀 더 올려보려.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예, 이렇게 올리는 거 옥타브죠. 한 옥타브가 몇으로 되어 있나요? 8이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신기하죠? 그래서 옥타브의 옥타가 바로 8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용어로는 옥테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말 쓰죠? 옥테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화학 용어에도 8개가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는요, 노나. 구진법을 노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진법.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널. 그래서 노벤버. 몇 월이죠? 노벤버 몇 월이죠? 9월 같죠? 9월 아니에요. 노벤버 몇 월? 11월이에요. 악토버 몇 월? 10월. 예. 왜 그럴까요? 옥타는 8이고 노나는 9인데요. 왜 10월 11월일까요?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나무도 예? 예, 나노. 뭐요? 악토? 나노. 죄송합니다. 나노미노. 나노. 자, 왜 그럴까요? 10월, 11월이 왜 옥타, 노나인데, 노벤버, 옥토버는 10월, 11일까요? 여기서 약간 역사적인 유래가 있대요. 우리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 그죠? 자, 원래는 로마의 달력은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었대요. 요즘처럼 1년 365일 4계절, 그 4년에 한 번은 366일, 그런 게 있기 전에, 지금은 그레고리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전에는 율리우스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달력의 역사도 과학과 수학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죠? 달의 공전, 자전 이런 것도, 이런 거 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풀어주듯이 이 달력도요, 수학 과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었어요. 10월이 뭐예요? 8월이 그때 8월이 옥토버였어요. 그때 8월이. 근데 7, 8월이 생겼대요. 7월이 영어로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로 물어봐서. 뭐예요? 줄라이죠, 줄라이. 줄라이는요,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7월 달에 이름을 넣었대요. 7, 8월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넣었대요. 그래서 7, 8월이 중간에 퍽 생겨버려서 1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버는 10월이지만 그 옥토버에서 옥토는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렵죠? 자, 10은 뭘까요? 데카. 고등학교 때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데카메론. 예. 아, 들어보신 분은 있죠? 데카메론.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래요. 예.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데카메론 쓴 작가 보카치오. 뭐, 이름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데카메론의 데카가 10이란 뜻이에요. 이 책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10일간의 이야기래요.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적은 게 데카메론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가 10이란 뜻입니다. 디셈버도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요렇게 밀린 거죠. 자, 달력을 보면 우리가 요런 라틴 숫자와 그리스어 숫자에 대한 그 지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개는 운, 데코, 미노, 12개는 도, 데코, 미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길이의 비가 1대2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미노도 여러분 했었죠?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서 2개짜리죠? 이게 점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도미노. 도는 2개라는 뜻이고요. 미노는 정사각형. 2개의 정사각형이라는 뜻에서 도미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사각형 하나인 모노미노와 도미노는 한 종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모노미노예요. 얘는 뒤집으나 매치나 돌리나 하나죠? 종류가 한 종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도미노는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요런 모양 하나, 얘를 하나 올려볼까요? 아까 모양이랑 같죠? 회전하거나 뒤집어서 겹치면 같은 도형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가도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워퍼치나 매치나 모양은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3개로 이루어진 트리미노. 자, 이제 3개부터 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건 요 3개부터예요. 뭐 3개까지는 뭐 쉽게 하겠죠. 자, 요런 모양 하나 있고요. 또, 예, 파랑이를 올려보면 하나. 또, 파랑이를 계속 옮겨봅시다. 어때요? 아까랑 같죠? 예, 얘도 같죠? 얘도 같죠? 자,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몇 종류 나온다? 2종류밖에 안 나온다. 이거고요.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테트라미노. 자, 테트라미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테트리스랑 같은 거예요. 테트라미노는 5개가 있습니다. ILNOT로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이때 뒤집어지거나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그 뒤에 보면 그려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 하나, 요거 하나 올리면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주고 몇 종류가 있는지를 찾아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펜토미노.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팠던 펜토미노. 자, 펜토미노는 몇 개? 5개. 펜토라는 뜻이 5개니까. 자, 이 5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펜토미노의 종류는 총 12종류래요. 많죠? 12종류 찾기도 힘들겠죠? 자, 이런 거 있고. 얘를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돌려서 12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조각에 대한 기원은 1907년에 출판된 캔터베리 퍼즐에서 H.E. 듀드니, 자, 발음 좋죠? 듀드니에 의하여 처음 쓰였습니다. 펜토미노라는 사람은 솔로몬 골롬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박사가 강의 중 처음 사용해서 펜토미노로 6 곱하기 10의 형태를 조립하는 데는 2339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펜토미노 다 조립해보셨나요?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펜토미노? 예. 한 가지도 쉽지 않죠? 쉬웠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어려운데요. 펜토미노를 그 직사각형 모양에 넣기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정말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헥소미노는 몇 종류? 35종류. 예, 1시간 때우겠죠? 정사각형 6개 주고요. 다 찾아봐! 하면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그때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모금 먹고 35개 아이들 다 못 찾겠죠? 우리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7개로 이루어진 헵토미노는 108종류 108배인가요? 108개 찾다가 끝나겠죠.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옥토미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나노미노 정사각형 10개로 이루어진 데코미노 많죠? 이게 4,655종류가 있대요. 자, 이런 종류 퍼즐에서 작은 조각 개수가 7개, 8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한 번에 외우는 숫자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딱 들어서 외울 수 있는 숫자가 7이나 8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앞에 3자리, 뒤 4자리. 이제는 최대 4자리, 4자리잖아요. 앞에 0105 다 통합하는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누구는 016, 누구는 017 이렇게 외우다 보면 자릿수가 더 넘어가죠? 그러니까 7, 8개가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각들이 7, 8개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펜토미노는 퍼즐의 왕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테트라미노나 펜토미노 퍼즐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멀티큐브의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자, 첫 번째 디아볼리칼 큐브 있고요. 트리미노 있고요. 테트리미노 있고요. 펜토미노 있고요. 소마 큐브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멀티 큐브였던 거예요. 종류 많죠? 우리가 다 각각 다 하나씩 배웠는데 알고 보면 걔네들이 다 멀티 큐브였습니다. 자, 디아볼리칼 큐브부터 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습니다. 고학년 7쪽 보면 있어요. 이 디아볼리칼 큐브는 펀 큐브라고 부르고요. 펀 큐브라는 이름은 한국 창의력 교육 개발원에서 부르기 쉽도록 만든 이름이래요. 디아볼리칼 큐브는 334 퍼즈로 영국의 호프만 교수가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끼리 면끼리 붙여서 만든 6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아볼리칼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책에 고학년 책 7쪽 한번 보실래요? 고학년이 요 2줄짜리죠? 네, 2줄짜리 고학년 책 7쪽 보세요. 여기 디아볼리칼 큐브 있죠, 여기. 자, 웬만하면 요 색대로 만들어주세요. 요 색대로. 아이들이 나중에 헷갈려해요. 아이들은 여러 색깔을 화려하게 쓰는 거 좋아하지만 웬만하면 이 색으로 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색칠하기도 편하고 어떤 큐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 찾기도 편합니다. 일단 2개짜리 만드시고요. 3개짜리 만드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도 있어요. 걔를 거의 끝에 넣으시면 돼요. 만들기가 쉽지 않죠? 손 아프시죠? 애들 이거 처음에는요 너무 새 거라서 빡빡해서 힘들더라고요. 거의 제가 많이 해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퍼백에 넣기 싫다고 안에 다 넣어달래요. 다 풀러서 다시 넣어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이거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10개씩. 저는 10개씩 맞춰갈래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다 푸셔서 해줘야 돼요. 웬만큼 만드셨나요? 자, 이게 1번이죠. 노란 애가 1번. 그 다음에 빨간 애가 2번이요. 그 다음에 분홍애가 3번. 그 다음에 주황애가 4번이고요. 초록이 5번. 그 다음에 파랑이가 6번이에요. 이 6개로 뭘 할 거냐면요. 정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이게 퍼즐이 좀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세요. 정육면체를 만드세요. 끼지 말고. 그러니까 주황이랑 파랑을 끼시면 안 돼요. 끼다가 다 부셔져 버려요. 그냥 살짝. 열세 가지나 있대요. 만드는 방법이요. 정육면체 만드는 방법이 13가지. 잘 만드시네요. 잘 만드셨어요.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여기 퍼즐이 크니까요. 어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또 만들다가요. 자꾸 빠져요. 아이들 짜증 지대로 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생각보다 이게 쉬운 퍼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꾸만 헤매시네요. 일단 초록이가 있고요. 예, 주황이를 이렇게 살짝 껴주세요. 초록이에 주황이를 이렇게 껴주세요. 이 모양대로. 꼈죠? 그 다음 파랑이를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끝에. 그러면 금방 끝나죠? 예, 분홍이 끼고요. 그 다음에 빨강이, 노랑이 껴서 아주 멋진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칸 됐네요, 4칸.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13가지나 된대요. 13가지.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했습니다. 힘들죠? 네,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한번 시켜보면 처음엔 힘들지만 시키다 보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아이들은 금세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디아볼리칼 큐브예요. 아시겠죠? 이게 고학년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은 이렇게 만들어서 해라라고 줘야 되겠죠? 예, 자, 이 디아볼리칼 큐브였고요. 자, 뒷페이지 프린트요. 프린트 보십시다. 네. 트리미노라고 써있죠. 트리미노. 합동인 정사각형 3개를 붙여 만든 평면 도형은 다음과 같이 2개뿐입니다. 예, 2개 친절하게 그려놨죠? 예.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별로 안 친절해요. 테트리미노. 정사각형 4개를 붙여서 만든 평면 도형은 몇 개나 있을까요? 아래에 그려봅시다. 자, 한번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테트리미노. 4개 붙인 거요. 요게 4개죠, 요게. 4개니까 4개짜리를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테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썼을 때 같은 거는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뒤집었을 때 같으면 빼시고요. 총 몇 가지 나옵니까? 5가지 나오죠. 5가지. 그래서 요런 애, 예, 요런 애, 예, L자라고 얘기하죠. L. 자, 이 네모는요. O. 얘는요. N. L. 얘는 T라고 합니다. 또 L이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었나요? 일자. 예, 뭐가 빠졌나요? 예. 이건 I가 되겠죠? 이렇게. T자. 자, 여러분 테트리스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아마 쉽게 다가갈 거예요. 예, 테트리스 없는 휴대폰보다, 예, 없는 휴대폰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 거 같이 좀 안 좋은 2G 폰 아니면 웬만하면, 예, 몇 번만 손 터치하면 테트리스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이거 테트리스 게임이 좋은 이유는요, 돌릴 수가 있어요. 도형을 돌릴 수가 있어요. 돌려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도형 감각이 있는 애는 테트리스 굉장히 잘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쌓다가 못 넣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애, 요런 애, 얘 나오면 골치 아프죠? 첫 판부터 나와. 낄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줄 죽여야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요런 애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도형 돌리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해야 되나요? 교구라고 해야 되나? 게임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펜토미노 정사각형 5개 붙여서 만든 평면 도형은 몇 개일까요? 직접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은 펜토미노를 가르치셨으니까 다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12개입니다. 정사각형은 5개만 쓰시면 돼요. 5개. 살짝 기억이 나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V자가 빠져나죠. 자, 찾아보셨나요? 12개 찾기 힘들죠? 힘듭니다. P자죠. G가 없네요. G. 자, 이거 아이들한테 찾게 하는 방법은요. 이걸 5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씩만 더 넣자 하시면 되죠? 그쵸? 자,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누구예요? 예, 아이 되죠?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요? 얘죠, 얘? 똑같죠?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P 되죠?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V 되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를 하나 이쪽으로 옮기면 F자 되고요. 얘를 밑으로 당기면 G 되죠? 얘를 또 위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U 되고요. 이거를 해주는 방법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T자도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이쪽 끝으로 당기면 X자 되고요. 그 다음에 W도 만들 수 있겠죠? W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 이쪽으로 하나 더 놓으면 W 되죠.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정사각형을 4개, 5개를 주고 자꾸 위치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럼 펜토미노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1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야 이렇게 만들어보자. 야 Y 됐잖니. 이렇게 이건 밑에를 하면 같죠? 뒤집어지면 같은 걸로 쳤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봐라 L 됐잖니. 요거 봐라 G 됐잖니.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사각형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요 펜토미노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총 12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뒤집어지면 똑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애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되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뒤집어보자. 그럼 이렇게 뒤집어봐. 같지?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도형을 돌려도 같다. 그래서 총 나오는 개수는 12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합동인 정육면체 3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 자, 여기서는요, 입체 도형이에요. 입체. 자, 합동인 정육면체 3개를. 자, 요게 합동인 정육면체 3개예요. 그죠? 입체. 이거는 평면 도형이었고요. 평면 도형이 테트로미노, 펜토미노가 평면이었고요. 얘는 입체 도형입니다. 아이들 조금 이 부분 소홀히한 아이들은 평면하고 입체 차이도 잘 모르더라고요. 평면은 당연히 평면이고 입체는 요즘 선전하잖아요. 3D.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입체잖아요. 그죠? 요런 걸 입체라고 한다. 입체라고 한다. 평면은 부피가 없다. 얘는 공간이 생기는 부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요 3개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몇 개뿐입니까?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그래서 총 몇 가지? 2가지밖에 없다. 일자형과 기역자형뿐입니다. 합동인 정육면체 4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몇 개일까요? 얘도 친절하죠? 나왔죠? 예. 뒷페이지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또 넣어줬습니다. 저 참 친절하죠? 이렇게 4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시켜볼 수 있어요. 4개 가지고 너네들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다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4개. 자, 있죠? 또 얘를 하나 빼서 여기다 붙이면 아까 얘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평면이고 얘는 입체니까 그거 확실하게 애들한테 얘기해주세요. 똑같잖아요 얘기하는데 이건 평면이잖니. 이건 입체잖아. 입체 L자. 또 이걸 또 이렇게 붙이면 아까 테트로미노에 나오는 N자처럼 생겼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 8개 만들 수 있어요. 그 8개 중에서 우리가 소마큐브에서 봤던 조각을 한번 골라볼까요? 소마큐브에서 봤던 조각. 네, 첫 번째 조각이 소마큐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도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여섯 번째 아니죠? 7번째, 8번째가 소마큐브 조각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요? 예, 이거 멀티큐브 하면서 자꾸 소마큐브도 생각하고 멀티큐브 하면서 펜토미노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소마큐브. 자, 소마큐브는 간단하게 그냥 넣습니다. 왜냐면 이거 소마큐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요. 덴마크 시인이고 물리학자며 수학자인 피에트 헤인이 1936년에 발표한 소마큐브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강의를 듣는 동안 이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 시간에 딴짓했죠? 자, 소마란 용어는 헉슬리가 지은 새로운 신세계라는 소설에 나오는 황홀경에 빠지는 효과가 있는 약의 이름이래요. 마약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마약이에요. 소마큐브는 그 마약처럼, 마방진처럼, 이 마자가 부른다는 마자 뜻이 뭐예요? 혹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혹 빠지는 그런 큐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평면 테트라미노나
펜토미노를 입체 도형으로, 즉 2차원에서 3차원 문제로 확장해 나간 게 바로 소마 큐브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헥소미노가 이거 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35개예요. 35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또 펜토미노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면 뭐예요? 헥소미노야. 그러나 찾지는 마. 부담은 안 줄게. 예. 뭐 어디다? 여기다 붙여보고 여기다 붙여보고 여기다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붙일 때가 더 많죠? 엄청 많아요. 요 하나인데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거기도 붙이고 이게 막 붙이다 보면 몇 개? 총 35개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35개 도전해 보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 모노미노는 정사각형 하나, 폴리오미노 하나, 도미노는 2개 하나, 트리오미노는 3개짜리인데 폴리오미노가 2개.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테트로미노는 정사각형 4개짜리인데 그걸로 5개 만들 수 있고요. 펜토미노는 5개인데 12개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까지 했죠? 그 뜻입니다. 즉 데코미노는 뭐예요? 10개. 이 정사각형 10개를 주면 4655개. 1월 1일에 시작하면 12월 31일도 안 끝날 수 있어요. 그쵸?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도 못 끝내죠? 못 끝냅니다. 자, 그 뒷페이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예요. 꼬마 큐브. 자, 꼬마 큐브로 6조각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6조각에서 뭐 만들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6조각으로 만들기에 첫 번째 조각. 예. 그러면 하나, 둘, 6개 이렇게 꼬마 큐브를 6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해달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걸 붙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붙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다 빠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놓지 이거를 끼려고 생각하면 이게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한 아이들은 손가락 아프다고 막 그랬어요. 꼬마 큐브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세우려고 하고 하면 애들 다 빠져요. 주워 주는 게 일대고요. 이게 누구 건지 다 헷갈려요. 자, 꼬마 큐브 다 만들어 보셨죠? 자, 그럼 뒷페이지 면적 구하기예요. 자, 이것도 아이들 도입 단계로 주시면 돼요. 도입 단계. 요 꼬마 요거 퍼즐 하나, 이 멀티큐브 하나가 몇 cm게요? 몇 cm일 것 같아요? 2cm예요. 요거 정육면체인데요. 2cm짜리 다 정육면체예요. 요거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예, 요 종이 위에다가. 그래서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이거 하나가 2cm니까 총 가로 몇 cm, 세로 몇 cm. 좀 더 확장시키면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하셔도 되고요. 가운데 면적은 또 빼줘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총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겉에 둘레가 몇 cm 정도 되는지, 안에 둘레가 몇 cm 정도 되는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큐브 자체로, 이 큐브가 하나가 2cm니까 5개 붙이면 10cm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2번 다음에 4번인가요? 3번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큐브로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 재기예요. 큐브로 길이 재기. 요거 하나가 당연히 2cm니까
이 토끼네에서 고양이네인가요? 호랑이네인가요? 토끼네에서 고양이네까지 몇 센치인가? 그리고 뭐 병아리까지 몇 센치인가? 지금 밑에는 몇 개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큰 아이들한테 센치 개념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에 2cm니까 총 몇 cm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확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뒷페이지. 경우의 수라고 나와있죠? 경우의 수. 우리 교재 보면 중간중간에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률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중2의 과정에 확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을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뭐 가위바위보에서 질 확률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에서 필요한 게 바로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를 찾아보자. 이럴 경우 몇 가지가 있을까? 멀티큐브 4개 연결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앞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주시고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해봐. 너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너도 해봐. 자,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같은 건 빼. 그쵸? 돌려서 같은 건 빼. 그러면 총 다른 게 몇 가지인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멀티큐브 5개를 연결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드세요.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5주차 때, 애들이 또 빨리 끝냈을 때, 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배틀을 붙이시면 돼요. 배틀. 큐브 5개, 자, 모두 다 큐브 5개씩 꺼내. 그러면 우리가 100개니까 몇 개씩 할 수 있어? 2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드는 친구를 주기, 뭐 이런 거 있죠? 배틀. 네. 애들 배틀하면 좋아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종이 나눠드린 요거 있죠? 네, 요거 전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게 우리 9학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저기 컴퓨터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인 지뢰찾기 아시나요? 지뢰찾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써있으면 뜻이 뭐예요? 주위 한 개. 예, 주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사각형 중에 폭탄이 하나 있다는 뜻이죠? 아직도 지뢰찾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주변에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3이면 이 주변에 몇 개? 3개가 숨어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전판도 똑같아요. 이 전판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점이 4개 있죠? 이 점 4개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은 총 몇 개입니까? 4개예요. 하나, 대각선 빼고요. 둘, 셋, 넷. 1, 2, 3, 4. 전판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이 4개예요. 근데 가운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3이라고 만약에 써있다면 이 4개 중에 선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종류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2라 그러면 뭐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프린트한 거는 도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도형은 안 나와요. 근데 요 뜻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3개가 돼요. 그죠? 네. 한번 그어보세요. 네, 대각선은 안 되고요. 요 4개 중에 2개만 그으세요. 그럼 만약에 얘랑 얘를 그었다? 그러면 이 숫자 맞죠? 얘는 요 네모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아무데나 하나를 그으시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었을 땐 얘가 안 맞죠? 그러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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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하나를 그으시면 돼요. 직선은 쭉 연결된 거고요. 점과 점은 선분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세 개인데 하나만 더 보세요. 네. 여기는 하나 더, 3개.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어떤 도형이 나오진 않죠. 네, 그냥 성분을 그으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저희 책에 또 뒤에 있습니다. 고학년 책에 있는데요. 거기서는 도형으로 나와요. 네,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책 이따 볼게요. 특별 발달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 남발이나 숫자에는 익숙한데 이미지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 이미지를 익숙하는 기간이 빠르면 5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잡고 나면 그 학생은 이 이미지 학습법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칭찬해야 될 부분은 벤처기업, 그 다음에 이게 특허증입니다. 어떤 분야에 하나의 특허를 낸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실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어도 된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우리 학원계에 검증된 것은 없다. 그걸 우리가 검증시켜 보이고 우리 원장님께서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터 창의 수학입니다. 실제로 수학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력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합니다. 팩터 수학, 시중에 상당히 인지도 높은 교재입니다. 그 교재가 6개월짜리도 나와 있는데 우리 행복한 킹콩에서 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 교재화 시켰습니다. 교재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10건의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 교재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의 연간 기준으로 하고 주 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50분 주 뒤에, 물론 60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만 50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와 유형, 창의사고의 수업, 거기서 들어가는 건 멘사 셀렉트 게임 활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들 정말 괜찮은 커리를 짜가지고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멘사 교재, 그 다음에 셀렉트 교재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 주차별로 1주차는 창의 이 교재를 하는 겁니다. 팩터 창의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시에서는 교구 수학으로서 실험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실험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활용 교재는 팩터 창의 수학의 교재와 수준별 60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자, 창의 수학으로 팩터 수학입니다. 요 학기별로 1학기에 5건, 2학기에 5건, 전 6건, 그 다음에 60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팩터 수학 맞는 교구가 진행됩니다. 단 여기서 제가 중점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구 수학은 학생들이 그날 사가지고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수학 교구 지금 하고 있는 그 교구 수학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실제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구는 학원 내에서 학원이 구입을 하고 학생들은 게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부담되게 된 것은 그 교구 게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질 내지 2질 정도를 구입은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좀 싼 것은 15,000원부터 비싼 것은 98,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짜놨으니까 한 학원에서 한 클래스 학생이 지금 학교 같으면 2, 3만 원 정도 들지만은 두 세트, 기본적으로 한 6만 원 선에서는 교구비가 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학생으로 가져가지 않고 학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이고, 요 교재하고 교구는 뒤쪽에 저희들이 오늘 샘플로 갖다 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창의 수학 자체가 일단은 여러 가지 패턴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통된 규칙 찾기. 물론 이것이 앞으로 2013년에 이루어질 스토리텔링 교재가 상당히 많이 흡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내용이 되고 대체가 아니고 거의 100% 팩트 수학이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 말고 중간층의 레벨로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내용들로 많이 편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팩트 수학 학생들이 게임하는 장면이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게임을 통해서 두뇌 개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큐버 영어와 팩터 수학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어쩌면 수학 그다기식으로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데 원장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의 이미지와 우리 지역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논란을 중에서